6단원 제목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5단원에 있는 건 2차 방정식이었거든. 그 5단원에 있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판별식 같은 거, 그리고 또 근과 계소의 관계 이런 것들이었고요. 2차 방정식을 이제 2차 함수랑 짬뽕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 6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 이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이에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2차 방정식 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 2차 방정식의 실근 같더라. 그 얘기거든요. 과정은 이런 건데, 봐봐요.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는 건, 자,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건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최고차가 2차인 방정식인 거고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이제 보통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건 2차 함수인데, 그럼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 하면 0이냐 y냐 그 둘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거 그래프 생각 한번 해보면 이거 2차 함수 그래프였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죠? 꼭지점 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 편의상 최고창의 개수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할 텐데, 요 녀석 그래프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저분해질까봐 x축, y축은 안 그렸습니다만, 요 녀석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건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아무 점이나 잡아가지고 좌표를 딱 찾아내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성립하더라. 그런 소리거든요. 그죠? 마찬가지 이런 점들도 마찬가지죠. 이 점 내가 잡아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살펴와가지고 x좌표 대입해보면 요 점의 y좌표가 딱 튀어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요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거 다 만족하는 점이더라 라는 거예요. 각각의 점들은 각각의 자기 자신의 x좌표랑 y좌표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항상 성립해.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서 1위로 가는 과정은 뭐였냐면 y에다가 0을 대입한 거다. 그런 소리야. y에다 0을 대입했다는 건 y 좌표가 0이다. 그런 소리고요. y 좌표가 0이라는 건 좌표 평면 위에 어디 있냐면 x축. 그죠? x축. 그게 y 좌표가 0인 점들이잖아. 다시 말해서 y에다 0을 대입했어요 라는 말은 x축 위에 있는 점 한번 살펴볼 거야. 그런 소리고요. 그래서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점 또는 이런 점들이 y 좌표가 0인 점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 점의 좌표 딱 잡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0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편의상 요점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요점 x좌표를 베타라고 보면 실제 이 점의 좌표는 알파, 0이다 그 얘기지. 얘는 베타, 0이다 그 얘기지. 알파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베타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만족하는 녀석이 누구라고? 알파랑 베타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곡선의 x절편에 해당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 곡선이랑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랑 y는 0이라는 직선은 x축이에요. 이 둘의 교점의 x좌표 찾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더라 라는 거고요. x좌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커리큘럼상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쓴 것처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랑
y는 0이라는 거, 이 둘의 교점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교점을 찾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상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y에다 그냥 0을 대입해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그게 또 실근이 되고 교점 x좌표가 되고 이런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 연립해서 푸세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핵심은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 실근이랑 완전히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단원에서 했던 거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크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 아니 실근이 두 개란 이야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 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그거 가지고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치?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랬어요. 근이 하나 있다고. 판별식이 0이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밖에 없다고.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고.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림으로는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한 군데에서만 만난다는 거니까.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의 x좌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없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교점이 없다는 건 이렇게 생긴 상태더라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실근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함수로 넘어오면 x축과의 위치관계, 좀 딱딱한 표현으로 위치관계라고 해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를 판단할 때 써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지금 표로 그냥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판별식에 따라서 x축과의 교점 나오고요. 이 교점의 x좌표 자체가 사실상 근이에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두근, 중근, 근이 없는데 이건 다시 x축과의 위치관계로 따져보자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됐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번엔 그냥 x축이 아니라 좀 삐뚤어져 있는 직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 하나 있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또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2차니까 포물선이고 1차니까 직선일 텐데 요거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다시 요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좌표 따가지고 대입하면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그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좌표 딱 잡아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그림을 그려봤더니 얘는 그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더래. 겹쳤더래.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상태라면 봐봐요. 이런 점은 포물선 위에는 있지만 직선 위에는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따면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만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아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니까. 반대로 이런 점을 따보면 이런 점을 따보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좌표 따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지만 여기는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점은 어때? 이 빨간색 점은 곡선 위에 있기도 하고 직선 위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얘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거 위에도 있고 이거 위에도 있으니까 여기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다시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다 라는 소리니까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의 근으로서 빨간색 점 두 점의 좌표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이 점의 x좌표 알파, 이 점의 x좌표를 베타 이렇게 두면 여기다 알파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나 여기다 알파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랑 둘이 똑같다고. 그죠? 만나는 점 둘 다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베타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나 여기다 베타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나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와 얘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두 점의 좌표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x2차고 요거는 x1차니까 얘를 저기다 대입하는 게 좀 편하겠죠. 요 y 자리에다가 요 y를 대입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누구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은 누구를 근으로 갖는다고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요. 오케이?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근으로 갖게 된다고요. 물론 뭐 왼쪽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ax제곱 더하기 b-m의 x 더하기 c-n은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인 거야. 앞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거 그거에 이어서 결국 얘랑 얘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위치관계라는 건 뭐였냐면 몇 군데서 만나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이고 그림 이러냐.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직선이 얘처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더 밀려나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어차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식으로 찾으셔야 하는데 식으로 찾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빤 개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같다고 방정식 만들어서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 녀석이 실근 몇 개를 갖느냐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가졌다는 건 교점도 두 개란 이야기고 이 방정식이 실근을 하나만 가졌다는 건 교점도 한 개란 이야기고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았다는 건 교점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조금 빡세려나? 만약에 요 교점,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면 요 녀석이 그냥 알파, 베타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거고요. 하필이면 접해 때, 근데 요 접점의 x좌표를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접점의 x좌표를 중근으로 갖는 2차식이 되더라 그 소리라고 얘를 잘 정리하면 얘가 된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 나온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꼭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mx 더하기 n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같다고 놓고 사실상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고 했어요. y를 소구한 연립방정식 좌변 다 이항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방금 설명했던 거 사실상 거의 그대로 나오는 거지. 됐죠? 요것도 그닥 어려운 거 없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건 최대 최소인데 요 최대 최소는 이제 좀 익숙해질 때 됐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지금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중요해요. 계속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라는 이름을 달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사실상 거의 처음인데 이제 2학기 때 되시면 수학 하에 가면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배우고요. 2학년 1학기 되시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배우고요.
2학년 2학기 되시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배우거든요. 함수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단원에 최대 최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얘고요. 기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2학기 때 당장 대보면 알겠지만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도 보시면 최대 최소라는 제목이 들어있거든요. 주제가. 그런데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자체 가지고는 최대 최소를 물어볼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단원에 가서 보면 껍데기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의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환을 하던가 어떤 걸 하고 나면 결국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하게 생겨먹은 함수인데 실상은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3차 함수, 4차 함수에 가서도요. 얘가 기본이 돼서 얘를 좀 더 확장해서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많이 풀다 보면 대충 이제 달달달 외우게 되는데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얘도 흰 칠판을 보고 해보면 이런 건데 2차 함수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기도 하고 위로 블록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A가 0보다 큰 상태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고요. A가 0보다 작은 상태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될 텐데 얘는요. 최소값이 있죠. 어디 있냐 하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은 없어요. 계속 올라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는 Y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아니고 가질 수 있는 Y 중에 제일 작은 값, 그게 최소값이고 가질 수 있는 Y 값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을 때 Y 좌표가 제일 작은 점, 여기란 이야기예요. 이때 Y 값이 최소값이겠죠. 가질 수 있는 Y 좌표 중에 제일 큰 Y 좌표는 없다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얘는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녀석이면 최대값이 있죠. Y좌표 중에 제일 큰 거, 꼭지점. 이때가 최대값. 나머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쵸?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2차 함수라는 건 최대값, 최소값, 최고창의 개수에 따라서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 똑같이 2차 함수인데 아까 전엔 x의 범위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이번엔 x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인 경우에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서봐.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으려면 뭐부터 봐야 되죠? 뭐? 대답하고 나니까 아까 어색하지 않아? 뭐부터 봐야 되죠? 이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부터 봐야 되죠? 다시 뭐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뭐 보려고? 뭐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거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부터 봐야 돼? 어?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뭐부터 본다? 아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미리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답이 아닌데. 없어? 생각나는 거 없어? 야, 2차. 이건 닥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 결론을 물어본 건데, 생각이 나지 않으면, 뭐 설명하죠, 뭐.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요 녀석, 이제 편의상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할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즉, 아래로 블록인 경우를 생각할 텐데,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 있대.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합시다. 알파와 베타가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건 바깥쪽은 차단 안 볼 거고 알파랑 베타 안쪽만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를 누구만 살아남게 될 거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만 살려두고 볼 거야 그런 소리라고. 나머지는 안 볼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그 소리 하는 거야. Y좌표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 대충 어디인지 눈에 보이죠? 응.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일 건지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치고. 비교해야 될 건 누구냐면 똑같이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가 꼭지점인데 이번에 아유 약간 삐뚤어졌네. 여기가 꼭지점인데 알파랑 베타가 이번엔 여기랑 여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 대충 보이죠? 이거 둘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죠? 얘는 쉽지. 왜? 양쪽 끝에가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거든요. 얘는요. 아니야. 중간 어딘가에 최소값이 껴있다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순간이.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얘랑 얘의 차이는 뭐다? 주어진 범위 안에 뭐가 있다? 꼭지점. 꼭지점. 다시 말해서 아까 내가 원하는 대답은 대칭축. 대칭축. 봐봐요. 주어진 범위가 없어. x의 범위가 없어도 꼭지점에서 최소야. 근데 기껏 범위가 주어졌다고 주어졌는데 그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최소지. 범위가 없어도 세상에 얘가 최소값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 얘가 있으면 당연히 얘가 최소죠. 그죠? 최대값은 그래서 최소를 기준으로 양쪽 다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얘랑 얘 중에 더 큰 녀석이 최소 이렇게 생겼을 텐데 다행스럽게 2차 함수라는 건 이 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축에서 더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멀리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둘 다 계산 안 해봐도 아 얘가 최대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죠?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거 둘 중에 더 큰 녀석이 최대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차의 경우에는 좌우로 대칭이니까 멀리 떨어진 게 더 클 거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녀석이 최대가 될 거고요. 이건 어때?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어요. 범위가 없으면 얘가 최소인데 주어진 범위 안에 쟤가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꼭지점이 최소값이 아닌 거지. 그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니까 어때?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겠구나 라는 건 보이죠? 이 안에서 얘보다 더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되게 중요해. 얘 최대 최소 찾을 때 대칭축의 위치가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대로 된 뭐 정의라 이런 거는 2학년 때 가서 배우겠지만 느낌상 봐봐요. 이거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보다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감소한다고 표현해요. 꼭지점 기준으로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고 있다고. 내려오다가 올라가죠.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여기 증가랑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꼭지점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이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럼 그 꼭지점에서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인데 꼭지점이 아니면 계속 감소만 하고 계속 증가만 해요. 혹은 계속 증가만 하다가 계속 감소만 한다고. 꼭지점이 아닌 다른 데서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증가만 해요. 혹은 계속해서 감소만 해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어차피 양쪽 끝값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최소에서 최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면 양쪽 경계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뭐부터 본다? 대칭축의 위치를 먼저 본다. 꼭지점의 x좌표를 먼저 본다고.
그 녀석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최소. 그리고 거기서 더 멀리 있는 녀석이 최대.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으면 어쨌든 가까운 게 최소, 멀리 있는 게 최대. 이건 A가 0보다 클 때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최대랑 최소라는 말만 딱 둘이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제가 정리 안 해도 대충 유추할 수 있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대칭축에서 최대, 멀리 떨어진 거에서 최소. 이건 뭐 어차피 뒤집으면 양쪽 경계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각했지. 그쵸?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얘는 쉬워서 거의 안 나오고요. 나와봤자 그냥 예제 문제 같은 걸로 나오지 시험에서는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당연히 나옵니다. 시험에서. 안 나오면 엉터리야.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당연히 나옵니다. 한 문제만 나오면 다행이지. 여러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이 즉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이 요 단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거의 똑같은 그림이 책에 있어서 제가 칠판에 그린 건 지울게요.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엔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 없다. 최대값 있고 최소값 없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칠판 왼쪽 편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가지고 그린 거고요. 2번이 중요한 이야기겠죠. 범위가 주어진 경우야.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주어진 범위 안에 P가 있을 때,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주어진 범위 안에 P가 없을 때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고요. 이거 내가 언제 수업했지? 몰라?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 대칭축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최소, 멀리 떨어진 거에서 최대.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안 들어있으면 양쪽 경계값이 하나가 최대, 하나가 최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요 6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문제로 가서 볼 텐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서 요것도 맡기고 넘어가고 유형 익히기에서도 좀 봐야 할 것만 딱 보고 넘어가자고요. 첫 번째 유형부터인데 2차 함수래요. x축과의 교점 나와 있어요. 얘가 뭐다? 방정식 입장에서 보자면 근이다. 두 근 나온 거야. 방정식 찾으란 이야기예요. 되죠? 2차 함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요. 뭐 하란 이야기라고? 뭐 보란 이야기라고요? 판별식 보란 이야기라고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2차 함수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래요. 같다고 놓고 판별식 보란 이야기겠네. 그죠? 쉽다. 2차 함수 그래프. 요 직선에 평행한 어떤 녀석이 접한대요. 얘랑 얘가 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얘랑 이거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얘랑 접한대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같다는 이야기니까 A는 바로 나오죠. A가 2더라. 그리고 나서 얘랑 얘랑 접한대요. 접한다는 건 뭔 소리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 보란 이야기예요? 판별식이 0이다. 그죠? 그걸로 B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의 X좌표가 나왔어요. 헤헤 이거 뭔데? 방정식의 근. 어떤 방정식? 얘랑 같다고 놓고 만든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이거더라 라는 말이네요. 그죠? 교점의 좌표라는 건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얘랑 둘이 갖다가 놓으면 요거 두 개가 근이래. 근이 두 개 나와 있다고. 그 두 개 가지고 방정식 개수 찾으세요. 근과 개수의 관계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두 분의 합, 곱 이런 거 가지고. 다음 최대 최소 나오네요. 첫 번째 건 특별히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사실은 뭐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꼭지점에 y좌표 물어보고 있는 거겠지. 그쵸? 주어진 범위가 없으니까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얘기죠. 2차 함수가 범위 없네요. 여기에서 최대값으로 13이래요. 이거 무슨 점이다? 꼭지점이다. 위로 볼록한 녀석이겠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으로 13이라는 건 그림 요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에서 13이라는 최대값 가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13이 꼭지점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겠네. 그쵸?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13이야. 그럼 y는 뭐다?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3 이렇게 생겼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13인 2차 함수. 쭉 전개하시면 A랑 B가 만들어질 겁니다. 되죠? 아, 이건 뭐야? 같은 거잖아. 유형 7번? 같은 거고요. 8번. 이제부터 고라푼 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 보고 갈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에 이 녀석의 최대값이 3이더라. 에요.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문제 쓰고 갈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이렇게 생겼대요. 뭐부터 본다고요? 2차 함수 최대값 이야기했어요. 뭐부터 본다고요? 대칭축 어디다? 봐봐. 축 어디? 뭐라고? 아닌 것 같으면 맞는 것 같은 걸 얘기해. 축 어디? 마이너스. 축 어디? 다시. 아, 꼭지점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라는 이야기야. 꼭지점 x좌표 얼마? 아, 암산해야 되지 않겠니?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 거야. 그럼 x제곱 그 다음 뭐 와야 돼? 더하기 4x 와야죠. 뭐야 이 표정들은. 나 지금 뭐 초딩 데리고 파니? 야, 이 정도 산수는 되지 않아?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x 와야지. x제곱 더하기 4x 왔대.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뒤에 숫자는 나중에 얘기고. 그럼 꼭지점 x좌표 얼마나 이야기인데? 마이너스 2란 이야기죠.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되는 거잖아. 아, 요 정도는 순서대로 그래서 축의 위치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요. 범위는 있다 없다? 있지. 마사에서 2잖아요. 아, 그래? 나 없다고 들었어. 아, 이거 입을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여. 잘 안 들려. 축 마이너스 2 주어진 범위에는 있다. 그럼 여기서 최대다 최소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최대다 최소다? 최대다. 위로 볼록 이니까 꼭지점이잖아요. 에? 언제 최소? x가 얼마일 때 y가 최소? x가 2일 때 y는 최소. 자, 다시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래. 위로 볼록한 녀석이에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2래. 그죠?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4.
에서 2까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죠. 그리고 요거는 두 칸밖에 안 가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4칸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얘가 더 많이 내려갔겠죠.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많이 갔잖아. 더 많이 내려가야지. 얘가 최소다. 그런 얘기라고요. 값은 찾아야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오고 2를 대입해서 실제로 값은 찾아야겠지. 그쵸? 어쨌든 요때가 최대고 요때가 최소구나 라는 거 정도고요. 보면 최대값이 3이라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3 나왔다 그 얘기라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2 더하기 K죠. 얘가 3이래요. 그래서 K가 1이다. 이렇게 되고요.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더하기 K 물어보고 있네요. 얘가 최소값 되겠죠. 그쵸? K가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셔서 보자마자 푹푹푹 튀어나오게 돼야 돼요. 말로만 좀 연습을 좀 해볼까? 보이지 이거? 왜 확대 안 되냐? 축 어디? 2. 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어쩌고 저쩌고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뒤엔 어쩌고 저쩌고 X가 2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 거기서 최대다 최소다? 최대다 최소다? 최대다 최소다? 최소다. 아래로 블록이니까. X가 얼마일 때 최대? X가 2일 때 최소.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오케이? 아이 별론가 본데? 1 2 마이너스 1에서 2 마이너스 1 때가 최대겠지. 되죠? 됐어? 뭐 하나 더 할까? 잠깐 됐고 어디가? 이리 와. 다음 유형 9번인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했는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4차식이야. 어메. 그래서 어렵게 생겼는데 저걸 다 전개한다 치면 4차지만 전개하지 않고 풀면 되죠. 이게 티 나잖아. 뭐가 티 나냐면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 똑같이 생긴 녀석이 보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y는 x제곱 더하기 2x의 완전제곱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란 녀석을 t로 치환을 좀 해보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2차식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t의 범위를 알아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의 범위고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건 아니야.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그때 t의 범위는 여러분이 따로 찾으셔야죠. 뭘로 찾을 거냐면 이걸로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 결국 x제곱 더하기 2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t의 범위예요. 그죠? t는 x제곱 더하기 2x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면 그게 t의 범위가 된다고.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사실상 2번 푸는 거지. 그죠? t의 범위 때문에 최대 최소 찾는 거고 그 다음 y의 범위를 찾아보면 그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고. 뭐부터 온다고? 뭐부터 온다고? 축 어딘데? 축 어디야?
아이씨, 너무, 야! 축 어디? 마이너스 1! 이게 오래 걸릴 얘기야? 마이너스 1! 있다, 없다?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최대다, 최소다. 넘어가겠어. 최대다, 최소다. 최소. 양수자니, 최소. 얼만데? 대입해보면, 산수해보면. 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가 마이너스 1. x가 얼마일 때 최대? 값을 계산해보면? 3. 이렇게 생겼다고. 이 녀석의 최소값, 최대값이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써놓고 나서 보니 뭐가 된 거야, 결국? t의 범위를 찾은 꼴이지,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최대 최소 푼다고. 이번엔 누가 할래? 축 어디? 축 어디? 2. 주어진 범위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에서 최대다, 최소다? 최소다. 산수해보면? 제가 할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대? 3. 아까 축이 어디였죠? 2. 그럼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3 중에 누가 더 멀리 있다? 마일이 더 멀리 있지. 이 2가 축이었잖아요. 요거는 한 칸 차이 나잖아. 요건 3칸 차이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2라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3이라고 보면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많이 올라갔겠지. 좌우로 대칭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4, 3 하니까 8.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8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를 2번 푸는 거다. 엄청 중요한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러 가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치환해서 2차식을 만드는 거야. 얘는 2차를 치환해서 또 2차가 된 건데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를 치환해서 2차식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유형이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괴롭힐 녀석이에요. 괴롭힘은 여러분이 당하도록 하시고 그 뒤에 나온 건 뭐 이제 2차 함수라기보다 이 그래프랑은 이제 조금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오는 녀석이에요. 첫 번째 있는 건 이거 좀 생뚱맞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식 자체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건 그래프 그리는 문제 아니에요. x제곱은 그렇다 칠 건데 이건 뭐야. 게다가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랑은 상관이 없는데 x, y가 실수래. 아무거나 막 넣었을 때는 얘기예요. 식을 쳐다보니 어때? x는 x끼리, y는 y끼리. x랑 y랑 서로 신경 안 써요. 하나의 식에 들어있지만 하나의 집에 들어있지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차이는 뭐냐면 옆에 건데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랬거든?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한 집에 x도 있고 y도 있어. 그런데 x랑 y에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어요.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 x에다 내가 0 넣을 거야. 0을 넣으면 y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돼요. 이거 만족해야 되거든. 얘는 어때? 내가 x에 0을 넣든지 말든지 y에는 굳이 마이너스 3 안 넣어도 돼요. 내 마음대로 막 넣어도 되거든.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다른 유형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거는 x, y가 지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거는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 둘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x랑 y는 서로 관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자는 거야. 2로 묶어보면 x제곱 빼기 6이네요. x제곱 빼기 6x 필요한 게 누구냐면 굳이 그래야 완전 제곱식 될 거잖아요. 그죠? 반 나눠서 제곱. y는 y제곱 더하기 4y래. 누가 필요할 거냐면 4가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18 썼고 4 썼어요. 22 땡겨 썼거든? 18밖에 없었네. 그럼 이제 4를 갚아야죠. 이렇게 생겼고요.
x-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생겼네요. 최소값 찾으세요 거든요. 완전 제곱이야. 0 이상이죠.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면 얼마야? 빵이요. 빵. 완전 제곱이야. 제일 작은 값일 때는 얼마? 빵.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더라 그 얘기예요. 언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혹시 그거 외에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4보다 항상 큰 값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달랐다고요. 뭐가 달랐냐면 x랑 y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 아이고, 글자 짜였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 하나를 소거해버리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구하라고 한 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인데 요 y 자리에다 얘 넣는 거지. 이렇게요. 그죠? x랑 y를 둘 다 살려두면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어차피 y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대. 내가 x에다 뭐 넣을 거라고 결정하는 순간 y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그래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그냥 빡 대입해버리면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그러니까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8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이고요. x의 범위가 마지막에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래. 뭐부터 본다고? 서봐. 어딘데? 마이너스 2. 범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최대다 최소다? 최소. 언제 최대? 0일 때 최대. 마이너스 2 넣어서 최소값 찾고 0 넣어서 최대값 찾고. 됐죠? 이 녀석이랑 약간 다르게 생겼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를 쳐다보고 아 이래서 다르구나 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요. 밑에 것도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냥 실수 x, y에 대해서 라고 하고 그냥 x끼리 y끼리 따로따로 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되고요. 얘도 보면 x랑 y의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x에다 내가 뭐 넣을지 정하면 y는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x 곱하기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건 뭐 이제 y는 4-2x 집어넣어가지고 x에 관한 2차식으로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 말 되게 빨리 한 것 같은데. 활용 문제는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끝났네. 활용 문제는요. 요거는 책에 써있기는 막 이렇게 써있어요. 누구를 미지수로 할 건지 정해가지고 식을 잘 만들고 숨겨져 있는 범위를 찾아서 최대치수 찾으세요. 뭐야 이게. 문제 잘 읽어보고 문장 만들어서 답 찾으세요랑 똑같잖아. 뭐 수학은 원래 그렇게 푸는 건데. 이거 설명할 게 없어요. 대신에 이제 힌트는 이런 건데 뭐 구하라고 한 게 무엇냐를 유심히 쳐다보시고 미지수를 잘 두면 좀 풀기 편하거든요. 이게 안 해. 네가 해. 니들이 하세요. 해보세요. 활용 문제니까 이거는 제가 정해드리면 끝나고요. 자, 미지수의 위치를 잘 정하면 문제가 쉬워져. 누구를 미지수 x로 둘 건지 혹은 누구를 미지수 t로 둘 건지 이런 것들만 잘 정해 보시면 좀 풀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요 활용 문제는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시험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먼저 온 애는 시험 보고 갔단 말이야. 팔자다. 어쩔 수 없다. 이거 해야 돼. 9단원으로 갑니다. 갑자기요.
9단원에 110페이지요. 1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가지고 찾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이거 하면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이거를 아니야. 빨리 할게요. 주제는 두 개예요. 하나는 실근의 부호, 또 하나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데 이 실근의 부호는 제가 얼렁뚱땅 여러분 시험 보면서 이미 한번 했어요. 2차 방정식 시험 보면서 지난주에. 실근의 부호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둘 다 양수니, 둘 다 음수니,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고 있고 그 실근의 부호가 둘 다 양수인지 둘 다 음수인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지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둘이 서로 다른 부호인지 인데 그래서 결국 써먹은 건 뭐냐면 일단 실근이 존재하긴 할 거니까 판별식 본 거고요. 둘 다 양수면 합이 양수겠죠? 곱도 양수겠죠? 둘 다 음수면 합은 음수겠죠? 곱은 양수일 거야. 둘 다 음수면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합은 몰라요. 양수랑 음수랑 더해서 항상 양수도 아니고 항상 음수도 아니고 재수없으면 0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면 합은 몰라요. 하지만 곱이 음수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곱이 음수다 이런 거 써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보면 자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보면 하고 싶은 건 원래 뭐냐면 개수 보는 거야. A, B, C.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둘 다 양근이래. 그러면 뭐 본다고요? 첫 번째로 두 근 모두 양수이면 근이 존재하기는 해야 하니까 존재 안 하는 경우는 뭐 양수니 음수니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일단 판별식 0 이상이다. 하나 있고요. 두 근의 합. 양수고 두 근의 곱. 양수다인데 합, 곱.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거고요.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가 달려서 0보다 큰 거니까.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고 A랑 C는 둘이 부호가 같아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양수라면 요 개수들 사이에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부호는 알 수 있다고. A랑 B는 둘이 부호가 다르고 A랑 C는 둘이 부호가 같아요.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두 근 모두 음수면 역시나 판별식은 봉인 봐야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근의 합이 이번엔 음수고요. 두 근의 곱은 양수예요. 두 근의 합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0보다 작고요. A분의 C는 0보다 크대요. 이 뭐야 이거? A랑 B랑 둘이 부호가 같다. 마이너스 달아서 음수니까 A분의 B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A랑 B랑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A랑 C도 둘이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A, B, C가 다 양수든지 다 음수든지 라는 말인 거지. 그죠? 다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거든요. 판별식도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판별식은 0보다 크겠지. 두 근이니까 부호가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니까 같을래 수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두 근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근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두 근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다고.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어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말했지만 합은 알 수가 없어요. 곱은 0보다 작다는 게 확실하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근데 얘는 쳐다보면 그래서 A분의 C가 음수다 그 얘기인데 그럼 A랑 C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 소리거든요. 그죠? 근데 A랑 C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 A랑 C랑 둘이 곱해도 0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고 그 말은 둘이 곱해도 음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판별식을 다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B 제곱한 거니까 양수예요. 잘해봤자 0이고 0 이상 그런데 A, C는 음수래매 마이너스를 달면 양수로 바뀌죠.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하는 거야. 뭐 정확히는 0 이상에다가 음수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0보다 작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0보다 작을 수를 내야 작을 수가 없어요. 그죠? 판별식은 A, C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책에 보면 안 써있죠.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써있어요. 이것만 만족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 굳이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이거 하나만 쳐다보면 충분하더라. 얘는 굳이 볼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근이 양수냐 음수냐 그 근의 부호에 따라서 요 개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게 첫 번째로 나온 두 방정식 두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 이야기고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는 건 그 밑에 있는 다 지워야겠다. 그 밑에 있는 근의 분리라는 거거든요. 근의 분리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을 바꿔보면 실근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2차 방정식이 이제는 양근이냐 음근이냐가 아니라 뭐 2보다 크냐 2보다 작으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하지 않아?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아무튼 엄청 여러 번째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외울 때가 됐어요. 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할 때도 그 소리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이제는 외울 때가 됐어요. 보면 이런 건데 2차 방정식이 실근 있는데 둘 다 P보다 큰지 둘 다 P보다 작은지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은지 예요. 4번은 나중에 짬뽕하면 돼요. 3번까지야. 이렇게 세 개인데 자 하고 싶은 건 뭐라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둘 다 P보다 큰지 둘 다 P보다 작은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다시 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한 얘기가 이거잖아.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이 함수의 x절편, 즉 x축과의 교점 x좌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이 말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다 P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뭐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디다 그려야 되냐? 이럴까요? x축이 있고 이거 편의상 우리 a가 0보다 큰 경우만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교점 알파와 베타가 P보다 더 오른쪽에 두 개 생기더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그림으로 보자면 근이 두 개 있는데 P보다 더 왼쪽 편에 두 개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 건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은 건데 그걸 이제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P가 존재해. 이런 이야기고요. 그림으로 보자면 X축에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짬뽕해서 보면 이런 상태라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P, 0이 여기 있는데 1번 상황은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2번 상황은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3번 상황 폼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1, 2, 3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런 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보자면 이런 거야. P가 있다 치고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X축이랑 만나긴 만난다는 거거든? X축이랑 만나는 2차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야금야금 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X축이랑 만나긴 만날 건데 왼쪽에서 두 번 만나다가 야금야금 오른쪽으로 와서 한 놈이 건너가고 더 가서 또 마저 한 놈이 또 건너가는 이런 상황, 세 가지 상황을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X축이랑 만나는 녀석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지 않겠냐? P를 기준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을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ABC라는 개수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식으로 나타낸 게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근이 존재는 해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부터 보는 거야. 판별식 0 이상, 얘도 판별식 0 이상. 이거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0보다 크다 하시면 돼요.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0 이상이고요. 얘는 서로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고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가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P가 중요한 녀석이겠죠? 그림 다시 보시면 P를 기준으로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한 녀석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P라고. 그래서 이 P를 fx에다 대입을 해보면 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면 요거 1번 그래프인데요. 1번 상황 요거. 얘는 P를 대입해보면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요 점의 좌표가 P, FP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FP라는 Y좌표가 0보다 커요. 2번 그래프가 얘인데 요거 두 번째 거. 얘도요. P를 대입해보면 0보다 커요. 위에 있어요. 그런데 3번 곡선은 어떠냐면 P를 대입해보면 밑에 쪽에 있어요. P, FP가 X축보다 밑에 있다고. 그죠?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큰데 이 녀석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구분하자면 밑에 있는 건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거야. FP가 0보다 작다. 이렇게로. 아하. 이 둘은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구분이 안 돼요. X축이랑 두 군데에서 만나는데 P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대.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고. 얘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봐봐요. 이런 상태거든요. X축이랑 만나긴 만날 건데 P를 대입했더니 0보다 크대. 요 점 지나가면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방법은 뭐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아직은 구분이 안 된다고. 저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축의 위치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보는 건 그림은 이거라고 확정됐는데 그림은 그렇다 치고 저걸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세 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오늘 이 녀석은요. 사실은 얘네들이랑 이미 구분은 가능하거든요. 이 FP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이런 건데 X축 있고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점이 찍힌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 점이 찍혔으면 P를 기준으로 어쨌든 올라가면서 만날 거기 때문에 이게 축이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든 축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든 상관없죠. 어쨌든 하나는 P보다 왼쪽에서 만나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거든. 어쨌든 하나는 왼쪽에서 만나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P보다 작으냐 크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축의 위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사실은 볼 수가 없는 거지. 뭐라고 확정을 할 수 없으니까. 게다가 하나 더. 책에 보면 이거 없죠. 판별식. 이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니? 이 점을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날 방법이 없어요. 안 만날 방법도 없어요. 어쨌든 양옆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이 점 지나가면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보지 않아도 이미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쳐다보면 됩니다. X축 밑에 점이 찍혔다는 건 어쨌든 그 점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가면서 두 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다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랑 이거 이제 뭐 책에 따라서는 경계값 아니면 함수값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랑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좌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저 그림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그게 괄호 4번에 나온 건데 괄호 4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 다 PQ 사이에 들어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책을 안 펴놨네. 책에 보시면 4번은 두 군 모두 PQ 사이에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지. P가 있고 Q가 있는데 두 군이 PQ 사이에 있다는 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은 이거지. 두 군 모두 P보다 커요. 그리고 두 군 모두 Q보다 작아요. 라는 소리인 거야. 이거 두 개를 짬뽕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 판별식 봐야겠죠? 경계값 P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요. Q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요. 둘 다 봐야 되고요. 축의 위치는 P보다 크고 Q보다 작아요. 이렇게 보는 거지. 총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순서는 이거라고요.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 모두 Q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건 뭐다? 판별식 0 이상 P 대입해서 0보다 커야 되고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얘는 판별식 0 이상 Q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되고 축이 Q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거 식이 6개인데 6개 중에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만 보는 거고요. 얘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로 합치면 되죠. 축이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아요 라고 해서 그래서 총 4개의 식을 보는 것처럼 써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이거 두 개 짬뽕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뒤에 문제 풀러 가보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이런 것도 하나 나오거든요. 한 근은 1과 2 사이에 들어있고 또 한 근은 2보다 커요. 이런 거야. 그럼 얘는 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지.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고 하나는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그 소리 하는 거네. 그죠? 그 두 개를 섞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뭐 본다고? 판별식 0 이상 1 대입한 게 0보다 커요.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볼 텐데 요거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래서 2를 대입한 게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썼는데 얘는 판별식 안 보죠. 볼 필요가 없어서 이미 요 식 자체가 판별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제 보지 않아도 돼요. 얘 때문에. 이거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2 대입해서 0보다 작다며.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겠지. 얘는 볼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안 볼 거고요. 얘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얘도 당연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져요. 본다고 틀리진 않는데 굳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봐요. 1 대입해서 0보다 크고 2 대입해서 0보다 작대. 그림으로 보면 다시 여기 1이고 여기 2일 때 1 대입해서 0보다 크고 2 대입해서 0보다 작아요.
아래로 블록인데 이 두 점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생긴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축이 이거보다 왼쪽에 있다고? 말이 안 되지. 왜? 축을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점이랑 이 점이야.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축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선 올라가는 방향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점 지나면서 이 점 지나면서 어떻게 올라가? 말이 안 되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건 내려간다는 이야기라고요. 그 축이 무조건 1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보다 조금만 오른쪽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한참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볼 필요가 없는 녀석이에요.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봐.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되냐고. 그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유형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말했지만 나중에 2학년 때 되시면 더 복잡한 녀석들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푸는 건 역시나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맨날 이런 건가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없어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녀석은요. 제가 문제는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어디 풀면 되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책에 보시면 요게 요 9단원의 마지막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좀 있어요. 문제들이. 유형 19번 하고요. 유형 21번 하고요. 이렇게 두 개거든요. 19번 하고 21번. 유형 19번, 유형 21번. 그거 두 개가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거기 있는 문제 몇 개죠? 7개? 정도는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잘 찾아보시면 유튜브 어딘가에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19번, 21번 문제 푼 거. 이거 설명해 놓은 거랑 그거 문제 푼 거랑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설명이 어차피 오늘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늘 수업한 거 다시 보시면 되고 문제 풀어 놓은 것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딘가에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어쩌면 비공개로 해놨을지도 몰라요. 없으면 얘기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